한국철강협회 남정임 기후환경실장님께서 철강 탄소 중립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고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강협회 남정임입니다.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철강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세계 철강협회에서 이 시트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철강의 가장 우수한 특성이 재활용성입니다.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클로즈드 루프를 가집니다. 순환형 고리를 가진다는 거죠. 다시 녹여서 다시 철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률이 그 수요 산업에서부터 철 스크랩을 수거하는 재활용률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철강이라 하면 뭐 이렇게 생산 공정들 보시면은 굉장히 시뻘건 샘물이 판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길쭉한 형태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TV에서 보셨을 건데요. 그런 게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철강 제품이 강종이 3,500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75%는 20년 전에는 없었던 강종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 산업들이 나오면서 그 수요 산업에 맞는 강종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여전히 신소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얘기하면 언제나 철강이라는 소재가 계속해서 사용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요. 세계 철강협회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철강 수요는 2050년까지 20%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내의 수요 생산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인도나 신흥국 쪽에서의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철강 수요 부분에서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수요들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 한 기에 140톤의 철강이 소요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 산업은 이제 그 고로와 전기로 방식 두 타입으로 이렇게 샘물을 생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샘물이 열연, 냉연, 도금 이렇게 공정이 이어지고요. 철근, 현강, 본강 이런 형태의 판 형태와 그 길쭉한 봉 형태의 제품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CO2가 나오는 공정입니다. 이게 고로 공정이고 전기로 공정인데요. 여기 두 공정에서 이렇게 샘물이 나와서 이렇게 반제품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 제품이 됩니다. 고로에서는 이제 철광석과 코크스를 원료로 해서 고로에서 이제 샘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로는 철 스크랩이라는 이미 환원된 철을 전기 아크열을 통해서 녹여서 샘물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철강에서 왜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이 많으냐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철광석이 붉게 보이는 게 산화돼서 그렇습니다. Fe2O3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O를 떼어내는 역할을 C가 합니다. 그래서 CO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 수소환원 제철은 이 Fe2O3의 O를 H2 수소와 결합해서 환원하게 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혁신 기술입니다. 철강 산업 위상인데요. 보시면 세계 생산으로 보면은 중국이 철강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절반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인도, 일본, 미국, 러시아, 다음 한국 순이고요. 수출에서는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1위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인당 철강 소비가 세계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 철강을 소비하는 철강 수요 산업들이 글로벌한 규모로 포진돼 있는 산업 구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요 산업이 자동차, 조선, 기계,
뭐 건설은 다들 뭐 내수 산업이니까 모든 나라가 건설 산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제외하더라도 가전 비롯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철강 수요 산업들이 강력하게 포진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효과도 굉장히 큰 소재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간 효과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철강에서 이 소재의 경쟁력이 최종 수요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소 중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통계하고 조강 생산량 그래프가 거의 동일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이 필수적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난감축 산업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감축 여력도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설비 기준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가장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철강 산업의 그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산업의 배출량의 39%를 차지합니다. 국가 전체 배출에는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 감축 50년에 9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크랩 사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수소환원 제철에 대한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는 기초 설계 기술을 개발했고 28년까지는 30만 톤의 시험 설비를 시험 플랜트를 구축한 다음에 30년까지 실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5년까지 시험 플랜트를 250만 톤 규모로 스케일업하고 해서 상용 기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6년 이후부터 기존 설비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수소환원 제철은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 업계에서 그 기존 설비에 어떤 거를 하나 덧붙이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코크스로, 소결로, 고로가 다 없어지고 그 대신에 수소환원로하고 전기 용융로가 추가로 도입돼야 하는 대규모의 산업 전환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실 현재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24년 3월, 올해 3월에 산업 실증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강의 6개 분야에 대해서 총 투자비의 30% 수준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정부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수소환원 제철 프로젝트도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설비 개선하는 거에서도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RA를 통해서 수소라든가 CCS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EU는 그 EU 집행위하고 개별 회원국에서 다양한 그 펀딩을 통해 가지고 철강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 설비 전환 자금의 한 4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한 그 EU CBAM이 시작하는 26년 정도에 그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미 이제 설비 투자가 계획돼 있고 정부 지원 규모가 이렇게 40에서 20에서 뭐 60% 넘는 것까지 해서 다양한 형태로 해서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GX라 그래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하고 GI 기금 통해서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GX 기금을 통해 갖고 150조 엔의 민간 합쳐서 150조 엔의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철강에는 3조 엔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년까지 1,000만 톤의 그린 스틸을 공급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린 스틸에 대한 세액 지원도 법인세 40% 한도 내에서 톤당 그린 스틸 판매 1톤당 2만 엔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GI라 그래서 이제 우리 R&D 기금인데요. 철강 분야의 R&D 예산도 약 4조 원 정도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국영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 탈탄소화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샤프트로 방식의 저탄소 설비를 도입한 경우들도 있고요. 전기로화를 활용한 고급강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업계 건의사항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2035 NDC에서 감축에 대한 어떤 수치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축을 하기 위한 방안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제시가 됐으면 합니다. 업계에서 어떤 열심히 노력해서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R&D 하는 거는 이제 예타의 우선 대상이 돼서 그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R&D를 해서 그 기술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용되는 수소나 전력의 에너지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업계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전력이 사실 기존의 고로에서는 부생가스가 있어서 그 부생가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전력을 자가 발전해서 조달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85%를 자가 발전으로 충당해 왔는데요. 이게 수소환원 제철이 될 경우에는 탄소가 사용되지 않고 수소가 사용되면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생가스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을 외부에서 수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전력에 대한 그 경제적인 가격으로 충분한 양이 공급돼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한 35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2불 이하가 되어야만 경제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A 통해서 수소 생산할 때 세액 공제하고 설비 투자에 30%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온원 프로젝트라 해서 향후 10년간 1kg당 1불의 수소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인프라가 구축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환원으로 설비 전환을 하더라도 그 철스크랩은 필요한 것이고 수소환원으로 설비 전환하기 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수단은 철스크랩이라는 이미 환원된 철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철스크랩의 수급이 자체적으로 다 충당할 수 없습니다. 자금률이 80%밖에 되지 않아서 20%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되면서 전 세계의 철강 업계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철강사들이 철스크랩을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철스크랩에 대해서 수출 금지라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출국들은 철스크랩을 자원으로 보고 타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철스크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주요국이 설비 전환에 대해서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철강 산업이 특별히 예뻐서 그 나라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들에서 봤을 때 탄소 중립으로 해서 이 신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GX와 같은 이런 종합적인 지원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탄소 철강 제품에 대한 시장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만들어진 제품은 외형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탄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도 확대해야 되고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서 저탄소 철강 구매했을 때 인센티브 부여하는 그런 그린 철강 시장에 대한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35 NDC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더 심각하게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산학정의 기후 대책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